세계에서 손꼽히는 강군이 지금 마주한 가장 큰 위협. 그게 적이 아니라 숫자라면 어떠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병역제도가 맞닥뜨린 이 피할 수 없는 인구 위기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만약 한 나라에 군 복무를 할 청년들이 점점 사라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더 이상 가정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이 마주한 현실이라는 거죠. 모든 문제의 근원, 바로 이 숫자에서 시작합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81명, OECD 평균이 1.61명이니까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1명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수치죠. 전문가들이 이걸 바로 인구 절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인구 절벽이 이제 국방, 그러니까 국가 안보의 시계를 똑딱거리게 하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 인구 절벽이라는 게 국방 최전선, 그러니까 우리 군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첫 번째 파트에서 바로 그 현실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국방부가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선 최소 이 정도는 있어야 한다 하고 설정한 병력 규모가 바로 50만 명입니다. 이게 일종의 마지노선인 셈이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위기가 정말 코앞에 닥쳤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년 뒤인 2025년부터 병력이 부족해지기 시작하고요. 2037년이 되면 군대에 갈 수 있는 청년 수가 19만 명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진다는 예측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핵심은 병역 제도를 바꿔야 하냐 마냐 이런 논쟁을 할 때가 지났다는 겁니다. 이건 뭐 수학적으로 거의 정해진 미래나 다름없거든요. 진짜 문제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크게 두 가지 방안이 아주 뜨겁게 논의되고 있죠. 그 첫 번째 대안, 바로 지금의 의무징병제를 폐지하고 원하는 사람만 군대에 가는 완전한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겁니다. 이 모병제 전환 정말 찬반이 팽팽합니다. 한쪽에선 군의 전문성도 높이고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라고 주장하고요. 다른 한쪽에선 과연 필요한 만큼 군인을 모을 수 있겠냐, 또 결국 돈 없는 사람들만 군대에 가게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크죠. 자, 지금부터 이 장점과 단점들을 하나씩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죠. 일단 경제적인 측면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청년들이 군대 때문에 겪는 학업이나 경력 단절 문제만 해결돼도 우리나라 GDP가 연간 최대 16조 5천억 원이나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죠? 하지만 이 모든 장밋빛 전망도요, 결국 이 거대한 질문 하나에 가로막히게 됩니다. 과연 필요한 만큼의 군인을 지원자로 채울 수 있을까요? 바로 이 표가 모병제가 왜 현실적으로 어려운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병력을 30만 명으로 줄이고 모병제를 한다고 가정하면요, 매년 20살 남성의 무려 21%에서 28%가 저요하고 자원 입대를 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요. 이걸 이미 모병제를 하는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볼까요? 미국은 5.4%, 일본은 2.8%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차이 보이시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당장 전면 모병제로 가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우려는 어떨까요? 모병제 하면 결국 가난한 사람들만 군대 가는 거 아니냐, 흔히 가난 대물림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미군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가장 가난한 계층의 입대 비율은 19%, 가장 부유한 계층은 17%로 별 차이가 없었어요. 오히려 대다수인 65%가 중산층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병제 이꼴 가난한 자들의 군대라는 공식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모병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다음 카드는 뭘까요? 이제 훨씬 더 뜨겁고 민감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여성 징병 문제입니다. 일단 다른 나라들 상황부터 좀 볼까요? 2019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군에서 여군이 차지하는 비율은 7.4%입니다.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다른 선진국 군대와 비교하면 확실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군 인력을 더 늘릴 수 있는 잠재력 자체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단순히 징집 대상을 여성으로까지 확대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군이 대규모의 여군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특히 시설 같은 인프라는요? 이 한마디가 지금 우리 군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019년에 한 여군이 설문조사에서 한 말인데요.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그러니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여성 징병을 논하는 건 순서가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도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여성 징병제를 도입할 때 국민적 공감대가 탄탄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지지 여론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어떤 정부도 섣불리 추진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정책이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보죠. 전면 모병제도, 전면 여성 징병제도, 지금 당장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도대체 현실적인 해법은 뭘까요? 이 연구자료가 제시하는 결론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연구는 만병통치약은 없다고 말합니다. 모병제든 여성 징병제든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짠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버 불렛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가 내놓은 해법은 뭐냐면요. 투트랙, 즉 두 가지 길을 동시에 가는 점진적이고 혼합적인 방식입니다. 1단계는 지금의 징병제는 그대로 두면서 일부 병력을 지원자로 채우는 혼합형 모병제를 시험 삼아 도입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로 이렇게 새로 생긴 모병 분야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참여를 점차 늘려나가자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인용구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데요. 그러니까 모병제를 단순히 군인수 채우기로만 볼 게 아니라 특히 고용 불안에 더 많이 노출된 여성들에게 안정적인 직업과 자립의 기회를 주는 일종의 기회의 사다리로 볼 수도 있다는 새로운 관점입니다. 인구절벽이라는 피할 수 없는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뚝딱거리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우리 사회는 과연 국방의 의무라는 개념을 앞으로 어떻게 다시 써내려가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입니다.